장례식장 유리문이 닫힐 때마다 바람이 검은 옷 사이로 스며들었다. 김선영은 영정 앞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방금 전 주치의의 말을 되뇌었다. 민재의 장기는 모두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좋은 곳이라니 그 말은 위로였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나무 조각처럼 걸렸다. 분향을 마친 친척들이 떠나자 정적이 방 안을 덮었다. 남편 최도연은 구두굽을 3번 찍고 멈췄다. 선영아, 잠깐만 앉아. 할 말이 있어. 그는 낮게 말했다. 선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사진 속 아들은 늘 그렇듯 경쾌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이제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장기기증이라는 4글자가 검은 리본 위에서 빛났다.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다. 아가, 너의 일부가 누군가의 밤을 살게 해.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미지의 번호였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장기 수혜자 쪽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상담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영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감사의 인사라니.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보낸 문서가 도착했다. 수혜자의 기본 정보가 표기되어 있었다. 최지훈, 남 24세. 선영은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남편의 성. 우연일까 아니면 아기가 만들어낸 우연일까? 그녀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도현이 다가와 봉투를 빼앗듯 접었다. 괜한 상상하지 마. 그의 눈빛은 피로했고 동시에 도망치는 짐승 같았다. 그 밤 선영은 혼자 빈소의 의자에 앉아 촛불을 세웠다. 하나, 둘, 셋. 불꽃이 떨릴 때마다 민재의 웃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아가, 엄마가 버틸게. 그러나 귓가에 다른 목소리가 스쳤다. 낯설고도 익숙한 젊은 남자의 호흡. 고마워요. 어디선가 들려온 그 한마디는 감사의 인사였을까, 아들의 작별이었을까. 선영은 두 손을 움켜쥐고 눈을 감았다. 새벽이 밝아올 즈음 병원에서 면담 일정을 잡자는 연락이 왔다. 선영은 대답을 망설였다. 도현은 말했다. 가지 말자. 힘만 더 들 거야. 선영은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이미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장례 이튿날 비가 내렸다. 검은 우산들이 길 위에 피었다 접혔다. 선영은 영정 사진을 마지막으로 만지며 떠났다. 좋은 곳으로 갔다는 말은 여전히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아들은 곁에 없었고 세상은 그 사실을 끝없이 확인시켰다. 그리고 봉투 속 3글자 최지훈이 점점 커져 빈 가슴의 공백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병원 상담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로 차 있었다. 선영은 서류를 꼭 쥔 손을 펴지 못했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 간의 직접 접촉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서면 감사 표현 정도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원하는 건 얼굴이 아닌 사실이었다. 수혜자 이름, 나이, 수술 경과, 그리고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상담사는 규정상 밝힐 수 없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유리문을 밀고 나왔을 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걸음이 다가왔다. 마스크를 낀 젊은 남자가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었다. 목젖이 위아래로 작게 움직이고 어깨가 조금 좁았다.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선영의 심장이 멎었다. 눈매, 부리부리한 속눈썹, 웃을 때 왼쪽으로 살짝 기우는 습관 민재였다. 아니, 민재의 흔적이 그 얼굴에 얇은 필름처럼 얹혀 있었다. 선영은 벽에 손을 짚었다. 간호사가 젊은 남자를 지훈 씨라고 불렀다. 2글자가 공기 중에서 번개처럼 터졌다. 최지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지훈이 간호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낮고 맑았고 끝에서 조용히 올라갔다. 민재가 부탁을 건넬 때 쓰던 어조였다. 선영은 비틀거리며 계단으로 향했다. 무릎이 떨렸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세찼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현 씨, 나 봤어.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도현이 말했다. 누굴?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아이.
지훈. 반대편에서 불쾌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만해. 그날 밤 도연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그는 마주 앉은 선영을 피했다. 사실이야? 선영의 목소리는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도연은 한참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젊었을 때 바보 같은 실수가 있었어.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어. 너도 알잖아. 선영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잘못이 없다. 내 아들의 심장이 그 아이에게 들어갔어.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뛰었다. 누구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박동이 집안을 울렸다. 난 그 아이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 아들의 일부가 그 안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가 내 아들 같아지고 동시에 내 죄의 증거처럼 보여. 내가 어떻게 견디지?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새벽 선영은 거실 불을 켰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결심이 들었다. 도망치지 않겠다. 내 눈으로 확실히 보겠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기증자 가족께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 끝에 이름이 있었다. 지훈. 선영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답장을 썼다. 몸 잘 회복하세요. 손끝이 떨렸지만 문장은 단단했다. 선영은 병원에서 본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하루 종일 눈을 감아도 지훈의 고개 젖히는 습관이 민재와 겹쳐 보였다. 그는 웃을 때 왼쪽으로 머리를 기울였다. 민재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사진을 찍으며 지었던 웃음과 똑같았다. 선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접시를 떨어뜨렸다. 파편이 바닥으로 튀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닌데 그럴 리 없어. 며칠 뒤 병원에서 기증자 가족과 수혜자 만남 프로그램 안내 전화를 받았다. 공식적으론 비공개지만 양쪽 동의가 있으면 짧게 만남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선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만남 당일 상담실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아직 회복 중이라 창백했지만 눈빛은 밝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순간 선영은 숨이 막혔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민재의 목소리로 들렸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이어갔다. 저 라면 끓여드릴까요? 선영은 몸이 굳었다. 민재가 늘 밤늦게 공부하다 하던 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억지로 웃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지훈은 당황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선영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선영은 민재의 방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낡은 노트와 펜, 바둑판 모양의 낙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노트 표지를 쓸며 속삭였다. 아가, 내가 돌아왔니? 아니면 다른 얼굴을 하고 서 있는 거니? 다음 날 도연은 선영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졌음을 알아챘다. 그 아이 만났지?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그 아이를 알았어? 도현은 입을 열다 닫았다. 죄책감이 묻어나는 눈빛이었다. 선영은 소리쳤다. 넌 내 아들을 2번 죽였어. 외도라는 죄로, 그리고 지금은 심장으로. 분노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지훈의 모습이 머릿속에 겹쳤다. 민재의 버릇, 목소리, 따뜻한 눈빛. 그 아이를 미워해야 해. 그런데 왜 내 심장이 반응하지? 그녀는 혼란 속에서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아이의 심장이 동시에 뛰는 듯한 박동처럼 들렸다. 선영은 지훈을 피하려 했지만 운명은 그녀를 계속 그에게 데려갔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지훈은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말했다. 어머니, 무거우시잖아요. 선영은 깜짝 놀라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목소리와 눈빛은 민재와 너무 닮아 있었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나와 허겁지겁 달아났다. 밤마다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꿈에서 지훈이 민재로 변해 말을 걸었고 깨어나면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민재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지훈을 받아들이는 거야?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지훈이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다. 저 그냥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는 머뭇거리며 초콜릿 상자를 내밀었다. 선영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지훈이 미소 지었다. 순간 민재가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며 사온 케이크의 장면이 겹쳐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뒷걸음쳤다. 그날 저녁 도현은 술에 취해 들어와 선영을 몰아붙였다. 그 아이랑 자꾸 만날 거야? 내가 그렇게 집착하면 우리 집안 다 무너져. 선영은 차갑게 대꾸했다. 무너진 건 이미 오래전이야. 당신이 지훈을 만들던 순간부터. 도현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궜다. 선영은 밤새 울다 결심했다. 나는 지훈을 외면할 수 없다. 하지만 민재를 빼앗기지도 않을 거야. 그녀는 지훈을 아들로 받아들이려는 마음과 남편의 불륜의 산물로서 밀어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라졌다. 그 모순은 그녀를 잠식해갔다. 며칠 뒤 지훈은 민재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나타났다. 선영은 순간 얼어붙었다. 어디서 그 노래를? 지훈은 당황하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선영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눈앞에 두 아들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제발 누가 누구인지 알려줘.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빗소리뿐이었다. 선영은 병원에서 본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하루 종일 눈을 감아도 지훈의 고개 젖히는 습관이 민재와 겹쳐 보였다. 그는 웃을 때 왼쪽으로 머리를 기울였다. 민재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사진을 찍으며 지었던 웃음과 똑같았다. 선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접시를 떨어뜨렸다. 파편이 바닥으로 튀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닌데 그럴 리 없어. 며칠 뒤 병원에서 기증자 가족과 수혜자 만남 프로그램 안내 전화를 받았다. 공식적으론 비공개지만 양쪽 동의가 있으면 짧게 만남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선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만남 당일 상담실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아직 회복 중이라 창백했지만 눈빛은 밝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순간 선영은 숨이 막혔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민재의 목소리로 들렸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이어갔다. 저 라면 끓여드릴까요? 선영은 몸이 굳었다. 민재가 늘 밤늦게 공부하다 하던 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억지로 웃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지훈은 당황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선영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선영은 민재의 방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낡은 노트와 펜, 바둑판 모양의 낙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노트 표지를 쓸며 속삭였다. 아가, 내가 돌아왔니? 아니면 다른 얼굴을 하고 서 있는 거니? 다음 날 도현은 선영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졌음을 알아챘다. 그 아이 만났지?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그 아이를 알았어? 도현은 입을 열다 닫았다. 죄책감이 묻어나는 눈빛이었다. 선영은 소리쳤다. 넌 내 아들을 2번 죽였어. 외도라는 죄로, 그리고 지금은 심장으로. 분노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지훈의 모습이 머릿속에 겹쳤다. 민재의 버릇, 목소리, 따뜻한 눈빛. 그 아이를 미워해야 해. 그런데 왜 내 심장이 반응하지? 그녀는 혼란 속에서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아이의 심장이 동시에 뛰는 듯한 박동처럼 들렸다. 선영은 지훈을 피하려 했지만 운명은 그녀를 계속 그에게 데려갔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지훈은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말했다. 어머니, 무거우시잖아요. 선영은 깜짝 놀라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목소리와 눈빛은 민재와 너무 닮아 있었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나와 허겁지겁 달아났다. 밤마다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꿈에서 지훈이 민재로 변해 말을 걸었고 깨어나면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민재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지훈을 받아들이는 거야?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지훈이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다. 저 그냥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는 머뭇거리며 초콜릿 상자를 내밀었다. 선영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지훈이 미소 지었다. 순간 민재가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며 사온 케이크의 장면이 겹쳐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뒷걸음쳤다. 그날 저녁 도현은 술에 취해 들어와 선영을 몰아붙였다. 그 아이랑 자꾸 만날 거야? 내가 그렇게 집착하면 우리 집안 다 무너져. 선영은 차갑게 대꾸했다. 무너진 건 이미 오래전이야. 당신이 지훈을 만들던 순간부터. 도현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궜다. 선영은 밤새 울다 결심했다. 나는 지훈을 외면할 수 없다. 하지만 민재를 빼앗기지도 않을 거야. 그녀는 지훈을 아들로 받아들이려는 마음과 남편의 불륜의 산물로서 밀어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라졌다. 그 모순은 그녀를 잠식해갔다. 며칠 뒤 지훈은 민재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나타났다. 선영은 순간 얼어붙었다. 어디서 그 노래를? 지훈은 당황하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선영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눈앞에 두 아들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제발 누가 누구인지 알려줘.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빗소리뿐이었다. 선영은 점점 지훈에게 끌려갔다. 억지로 피하려 해도 지훈은 마치 자석처럼 그녀 앞에 나타났다. 동네 슈퍼에서, 교회 계단에서, 심지어 민재가 다니던 학원 앞에서조차. 지훈은 늘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 우연이네요 라고 했다.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미소와 말투는 민재의 것이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김 여사가 요즘 젊은 남자애랑 자주 다닌대. 선영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아들 같아서 챙기는 것뿐인데 속으로 되뇌었지만 불편한 시선은 날카롭게 꽂혔다. 도현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 아이와 멀리해. 내가 자꾸 마음을 주면 우리 집은 끝장이야. 선영은 눈을 치켜 세웠다. 이미 끝난 집이잖아. 당신의 거짓과 배신으로. 도현은 대꾸하지 못했다. 어느 날 지훈은 선영의 집 앞에 과일 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선영은 망설이다 상자를 받았다. 지훈이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거실 공기가 달라졌다. 마치 민재가 돌아온 듯 했다. 지훈은 TV를 켜놓고 무심히 손톱을 뜯었다. 선영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민재가 시험 준비하던 밤마다 하던 습관이었다. 지훈은 눈치를 보며 물었다. 혹시 민재 형을 많이 닮았나요? 선영은 놀라며 물었다. 민재 이름을 어떻게 알아?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꿈에서 어떤 이름이 들려왔어요. 선영은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선영은 민재의 낡은 셔츠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입어보겠니? 지훈은 멋쩍게 웃으며 셔츠를 입었다. 사이즈가 딱 맞았다. 선영은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착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아들 가짜 아들 구분이 안 돼. 지훈은 선영을 엄마처럼 의지하기 시작했다. 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선영은 대답을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다. 민재의 심장이 지훈 안에서 살아있는 듯 울리고 있었다. 지훈은 수술 이후 이상한 경험을 반복했다. 모르는 길이 낯익게 느껴지고 가보지 않은 장소가 꿈에 나타났다. 그는 밤마다 선영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대신 노트에 적었다. 꿈속에서 한 아이가 나를 불렀다. 이름은 민재. 선영은 점점 현실과 환영을 구분하지 못했다. 거실에서 잠든 지훈의 모습이 민재와 겹쳐 보였다. 그녀는 손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 내가 돌아온 거니? 순간 지훈이 눈을 뜨더니 민재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괜찮아. 선영은 숨이 막혀 뒤로 물러났다. 지훈은 아무것도 기억 못했다. 지훈은 또 다른 습관을 보였다. 민재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흥얼거리며 피아노 건반을 눌렀다. 그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었다. 선영은 오열했다.
내 안에 민재가 살아있어. 도현은 차갑게 잘랐다. 그건 착각이야. 단순한 영향일 뿐이야.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밤마다 선영은 민재와 지훈의 목소리가 겹쳐진 꿈을 꿨다. 꿈속에서 민재는 말했다. 엄마, 나 아직 살아있어. 그녀는 눈을 뜨면 가슴이 미어졌다. 지훈 역시 혼란스러웠다. 이건 내가 아닌 누군가의 기억 같아요.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손가락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이 심장이 민재 형 건가요?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아들은 죽었지만 그의 일부가 지훈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는 남편의 죄의 산물이었다. 선영은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지? 내 아들? 아니면 내 남편의 죄? 혼란은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밤은 깊었고 선영은 부엌 조명 아래 앉아 있었다. 도현이 술잔을 들고 다가왔다. 선영아, 이제는 말해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지훈은 내 과거의 잘못이 남긴 흔적이야. 젊은 날의 외도 그 결과였어. 선영은 눈을 치켜 세웠다. 내 입으로 그 말을 하네. 내 죄를 덮으려고 내 아들의 죽음을 이용했지. 도현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나는 숨기고 싶었어. 하지만 지훈이 내 아들의 장기를 받게 될 줄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선영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컵이 흔들렸다. 너는 민재를 2번 죽였어. 첫째는 거짓으로, 둘째는 심장으로. 도현은 눈물을 삼켰다. 지훈은 죄가 없어. 그는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나 선영은 피식 웃었다. 죄가 없는 건 알지. 하지만 내 눈에는 내 죄의 증거로만 보여. 지훈은 방 안에서 2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니.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선영은 뒤돌아섰다. 지훈의 얼굴에 민재의 눈빛이 겹쳤다. 넌 잘못 없어. 하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어. 그녀는 오열했다. 지훈은 가슴을 치며 말했다. 이 심장이 뛰는 게 죄라면 차라리 멈추게 해주세요. 선영은 그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그건 내 아들의 일부야. 내가 어떻게 버리니? 도현은 2사람을 바라보며 무너졌다. 그의 죄가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울렸다. 3사람의 숨결은 무겁게 뒤섞였다. 선영의 눈에는 민재와 지훈이 겹쳐 보였다. 진짜와 가짜, 피와 죄, 그리고 모성의 혼란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었다. 장맛비가 퍼붓는 밤 선영은 민재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 사진이 젖은 빛을 반사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전 여기 있어요. 민재 형 대신. 선영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목소리가 민재와 완벽히 겹쳤다.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마.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췄다. 지훈은 눈을 감고 민재가 좋아하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음정, 호흡, 억양까지 똑같았다. 선영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너는 누구니? 내 아들이니? 남편의 죄의 산물이니? 그녀의 절규가 방 안에 울렸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심장은 분명히 어머니를 향해 뛰고 있어요. 그는 가슴을 두드렸다. 뛰는 박동이 민재의 것 같아 선영은 몸이 떨렸다. 그녀는 지훈을 껴안았다. 아가, 너라도 살아있어줘.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도현이 들어왔다. 그는 충격과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2사람을 바라봤다. 선영아, 제발 그 아이를 내 죄와 분리해줘. 그러나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의 일부야. 내 죄를 넘어선 존재야. 도현은 울부짖었다. 그럼 난 어디에 서 있어야 하지? 그의 외침은 비에 잠겼다. 지훈은 조용히 선영의 어깨에 기대었다. 엄마, 이제 나를 받아주세요. 그 목소리는 민재와 지훈이 겹쳐져 있었다. 선영은 흐느끼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 둘 다 내 아들이야.
창밖에 번개가 치며 방안을 환히 밝혔다. 두 아들의 그림자가 겹쳐 벽에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두 생명이 동시에 숨쉬고 있었다. 모성과 죄, 사랑과 배신이 뒤섞인 끝에 선영은 결코 풀 수 없는 결정을 내려버렸다.